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먼 길을 돌아온 여자의 발끝에 흙먼지가 엉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문 앞에 섰다. 새해 전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날 때도 새벽이었다. 그때는 눈물에 젖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마른 잎처럼 조용히 바스러졌다. 손에 든 여행 가방은 낮고 그 옆에 잠든 두 아이의 얼굴은 아직 세상의 차가움을 모른 채 평온했다. 대문 위로 안개가 스며들었다. 철문이 오래된 듯 삐걱거렸다. 그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찢었다. 아이들을 깨울까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손끝이 떨렸다. 새해 전 이 문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며느리 자격이 있느냐는 말이 돌덩이처럼 떨어졌던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한 아이는 어머니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고 다른 아이는 아직 꿈결 속이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잠시 그녀를 붙잡았다. 새벽의 찬 기운 속에서도 아이들의 체온은 생명을 말해주었다. 문을 밀자 안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낯선 소리였다. 집이 바뀐 듯 정원의 향기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진달래가 심겨있던 자리에 장미넝쿨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장미의 향기 속에 묘한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새해 동안 그녀는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남편은 외국으로 발령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 이 집을 지켰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지킴이란 단어 속에는 아마도 후회보다 고집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녀는 문 앞에서 가만히 속삭였다. 엄마, 그 말이 새벽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엄마라 불렀다. 쫓겨났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원망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원망은 이미 마음속에서 썩은 뿌리처럼 자리 잡아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안에 불이 켜졌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빛이 움직였다. 시어머니였다.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 그녀는 여전히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였다. 그 냄새는 마을의 공기와 뒤섞여 늘 이 집의 새벽을 알렸다. 누구세요? 문틈 사이로 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전보다 힘이 없었다. 저예요. 민서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뒤돌아서지 않았다. 단지 한 걸음 물러서며 오래된 숨을 내쉬었다. 그래, 왔구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놀람, 경계, 후회, 그리고 묘한 안도감. 민서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의 공기는 낯설 정도로 차가웠다. 벗어놓은 신발 옆에는 오래된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먼지가 희미하게 앉은 그 신발은 어쩐지 그녀의 자리처럼 느껴졌다. 비워진 채 그러나 아직 버려지지 않은.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누구니?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 아이들이에요. 쌍둥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오래된 거울이 금이 가듯 입술이 떨렸다. 쌍둥이. 대답 대신 아이들 중 한 명이 하품을 했다. 그 조그만 입과 손, 그리고 눈매가 너무도 익숙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공중을 헤맸다. 마치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서는 조용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새벽이라 죄송해요. 갈 데가 없어서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춥겠다. 들어와서 몸 좀 녹여라. 그 한마디에 민서의 눈이 붉어졌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대신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화로 위엔 아직 남은 불씨가 타고 있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민서는 혼자 부엌 앞에 섰다.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새해 전과 다르지 않았다. 익숙하면서도
이제는 슬픈 냄새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돌아왔어요, 엄마. 하지만 이번엔 그냥 며느리로만은 아니에요. 부엌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민서는 아이들이 잠든 작은 방에 홀로 남았다. 낡은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커튼은 새해 동안 바뀌지 않았는지 빛이 바랬고 한쪽 모서리에는 손바느질로 덧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실밥이 어머니의 손끝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아이들의 숨소리만이 귓가에 잔잔히 번졌다. 이곳은 그녀가 신혼 초에 머물던 작은 방이었다. 그때는 이 집의 모든 것이 따뜻하고 안전해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온기가 낯설었다. 세월은 집안의 색깔을 바꿔놓았고 그 안에서 마음의 색도 바래버렸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부엌 쪽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요한 얼굴,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다.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기도처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 옛날 자신이 이 집을 떠나던 날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단지 냉랭한 눈빛 하나로 모든 걸 끝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날카로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대화가 선명했다.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하디? 당분간은 힘들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 집 대를 끊을 순 없지 않느냐. 그때 민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곧 남편의 뜻이기도 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잘못을 믿었다. 하지만 새해가 지난 지금 그녀의 품에는 두 아이가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조용히 뒤집힌 셈이었다. 새벽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담요를 아이들 위에 덮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마당엔 달빛이 열게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새해 동안 그녀는 이 집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꿈속에선 늘 이곳이었다. 된장 냄새, 장독대 옆의 감나무, 그리고 차가운 바닥의 촉감.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 남은 불빛 아래 시어머니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길을 들었다. 괜찮다. 손님처럼 있어라. 손님 아니에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 버렸다. 민서는 스스로 놀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에는 된장국 냄새와 함께 새로 끓이던 보리차 향이 번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국자를 저었다. 손등엔 세월의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 손이 언젠가 자신을 떠밀던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이제는 약해져 있었다. 이 아이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알고 있나? 민서는 잠시 멈췄다. 몰라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릇을 닦는 손이 멈췄다. 그 손끝이 떨렸다. 민서는 부엌 창가에 놓인 화분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난초가 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작은 선인장이 있었다. 뾰족한 가시들이 희미한 빛에 반짝였다. 마치 이 집의 공기를 닮은 듯했다. 다정하면서도 다가가면 피가 날 것 같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을 그릇에 담아 아이들 몫으로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내일 아침엔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그래.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민서는 부엌을 나서며 속삭였다.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 사랑이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줄은.
그녀가 방문을 닫자 시어머니는 홀로 남았다. 손에 쥔 묵주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쌍둥이라니. 그 말이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서는 눈을 떴다. 아이 둘은 아직 꿈속이었다. 한쪽은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팔을 내밀어 엄마의 손을 찾고 있었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민서의 가슴 속 어딘가가 미묘하게 떨렸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온 실감이 비로소 찾아왔다. 부엌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된장국, 구운 김, 그리고 갓 지은 밥 냄새. 새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아침상이었다. 아이들을 깨워 옷을 입히며 민서는 문득 생각했다. 이 냄새가 그리워서 돌아왔을까? 아니면 이 냄새를 잊지 못해서일까? 아이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이미 상을 차리고 있었다. 흰 그릇, 나무 젓가락, 그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모든 게 정갈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다. 잘 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아이들은 아직 낯설어서요. 천천히 익숙해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뜨더니 작은 그릇 2개를 아이들 앞에 놓았다. 먹어라. 식기 전에. 아이들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입을 먹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손끝의 움직임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식탁 위에는 새해 전과 다를 바 없는 찬들이 놓여 있었다.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김치, 멸치볶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집 된장국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방식으로 국을 끓였다. 마른 멸치와 물을 오래 끓이고 직접 담근 된장을 넣어 진하게 우려내는. 국자질을 할 때마다 부엌의 구수한 향이 가득했다. 그 냄새는 이 집의 시간처럼 흘러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꾸 아이들에게 머물렀다. 특히 남자아이를 볼 때마다 눈빛이 잠시 멈췄다. 아이의 입술선, 눈꼬리, 심지어 젓가락을 쥐는 습관까지도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이 아이, 이름이 뭐라 했지? 윤서요. 그리고 여기는 은서예요. 윤서, 은서. 시어머니가 낮게 되뇌었다. 성은,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이에요. 남편의 성 그대로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김을 자르던 가위가 소리를 잃었다. 그럼 그 사람은 몰라요. 아직.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고통이 묻혀 있었다.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서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 끝으로 국물만 천천히 저었다. 뜨거운 김이 코끝에 닿았다. 그 순간 옛 기억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된장국이 식어가던 장면이, 그 냄새는 슬픔의 냄새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니 다행이네. 시어머니의 말이 조용히 흘렀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 속엔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쳤다. 원망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냥 세월의 무게인지.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말없이 식탁을 치웠다. 민서는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손을 내밀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막았다. 됐다. 넌 애들 봐라. 저도 할 수 있어요. 이 집 일은 내가 한다. 넌 아직 손님이다.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민서는 물기를 닦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대신 조용히 부엌을 나와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새벽에 내린 이슬이 아직 잔디 위에 남아 있었다.
그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아이들이 뒤따라 나왔다. 윤서가 엄마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여기 우리 집이야? 민서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끝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집이야. 하지만 아직은 조금 추워. 그녀는 멀리 장독대를 바라봤다. 항아리 위에 놓인 나무 뚜껑이 약간 기울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닦던 그 자리, 새해 전 그곳에 무릎 꿇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릎 아래의 흙 냄새, 차가운 공기, 그리고 나가라던 목소리. 모든 게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때와 같은 자세로 잠시 앉았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저는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며 장독대 뚜껑이 살짝 흔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대답처럼 들렸다. 점심 무렵 하늘에 얇은 구름이 걸렸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윤서는 돌멩이를 모아 탑을 쌓았고 은서는 그 옆에서 돌에 작은 꽃잎을 얹으며 장난을 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새해 동안 닫혀있던 집이 조금씩 숨을 쉬는 듯했다. 민서는 베란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내준 따뜻한 보리차가 있었다. 유리컵에 김이 맺혔다. 그 사이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 부엌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곳에서 세상과 맞서고 가족을 지키고 때로는 며느리를 몰아내기도 했다. 민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허리는 여전히 곧았지만 어깨가 조금 더 좁아진 듯했다.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도와드릴까 해서요. 됐다. 앉아라. 차나 식지 않게 마셔. 짧고 단단한 말투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전의 날선 냉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피로감과 묘한 떨림이 있었다. 민서는 잠시 주저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자신, 옆에는 단정한 미소의 남편,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똑같았다. 냉정하고 단호하며 모든 것을 꿰뚫는 눈. 그녀의 시선이 그 사진 위를 오래 머물렀다. 그때 부엌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윤서가 넘어졌는지 짧게 울음이 터졌고 은서가 그 옆에서 형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 작은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렀다. 저 눈, 민서는 뒤따라 시선을 옮겼다. 아이의 눈동자 속엔 햇살이 비쳤다. 그러나 그 빛깔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남편의 눈빛이었다. 어릴 적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던 그 눈. 깊고 차분하지만 마음을 쉽게 들키지 않는 눈. 시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된 기억이 그 눈빛을 통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윤서, 은서야. 그녀가 창문을 열고 부드럽게 불렀다. 아이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들어와라. 네, 짧은 대화였지만 민서는 그 안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이 집에서 아이의 이름이 불린 건 처음이었다. 식탁 위엔 과일과 간단한 반찬이 놓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아이들 앞에 사과를 깎아줬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그 손끝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사과 껍질이 길게 이어졌다. 그것이 마치 새해 동안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듯 보였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엄마도 먹어요.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의 순진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윤서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아이, 혹시 그 사람을 본 적 있니? 민서는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떠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다. 제가 증명이에요. 저는 그날 이 집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아이들을 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오래된 식탁 위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 그림자 안에서 민서의 숨소리와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교차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물컵을 들었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유리잔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그땐 아무도 믿지 않았지. 다들 내 책임이라고 했거든. 그 집안이 무너지는 건 며느리 때문이라고. 그건 잘못이에요. 이제야 알겠다. 잘못이었다는 걸.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이 사과를 다 먹고 뛰어나갔다. 그제야 부엌 안에 남은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선명해졌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는 여기서 아이들에게만큼은 따뜻한 집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한숨 속에서 피어난 봄의 잔가지 같았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분명 살아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낮보다 더 차분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종종 새어 들어오는 바람 사이로 향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다. 시어머니가 늘 잠들기 전 피우던 향이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혼자 거실에 남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해 전에는 늘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하게 시간을 세곤 했다. 지금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이 벽장 쪽으로 향했다. 낡은 서랍장이 있었다. 결혼할 때 남편과 함께 들였던 가구였다. 서랍 손잡이는 반쯤 닳아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아이들이 장난치다 찍어낸 듯 움푹 들어가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레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수건과 봉투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낯선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 정 여사님 귀하라고 쓰여 있었다. 글씨체가 낯익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편지의 모서리가 이미 닳아 있었고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났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민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제 탓입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지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제 욕심으로 이 결혼을 밀어붙인 죄,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글씨는 남편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그날 밤 그가 말없이 집을 나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서랍장 앞에 주저앉았다. 새해 동안 품고 살아온 억울함이 이제는 말이 되지 않는 고요함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다. 문득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걸 찾았구나. 민서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 편지 왜 그날 그 아이가 두고 갔어. 나한테 직접 주지 못하고 탁자 위에 올려놨더라. 그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땐 믿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이 그런 약한 소리를 쓸 리 없다고 생각했지. 의사 말을 듣고 온 날, 내 얼굴을 보고도 나는 그저 분노했어. 집안 망신이라고, 네가 운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두려웠다. 내가 틀렸을까봐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를 쫓아냈던 거군요. 그땐 그게 맞다고 믿었으니까. 그날 전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냥 잠시 기다려 달라고. 그런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죠.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울면 지는 거라 생각했어. 시댁의 어른으로서 며느리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민서는 편지를 쥔 손을 떨며 바라봤다. 이 편지를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릴 수 없었지. 나도 사람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다.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민서의 앞에 손을 내밀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빛으로 답했다. 그 눈빛 안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이해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쌍둥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하늘이 나를 벌 주는 것 같았어. 그렇게 나쁜 말을 해놓고 이렇게 예쁜 생명을 낳은 너를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지.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알고 있다. 너도 이제 엄마니까. 시어머니는 손끝으로 편지지를 천천히 접었다. 종이에 구겨진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내가 이걸 내게 보여주지 않은 건 용서받을 자신이 없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이 내게 기회를 주는 것 같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가엔 빛이 고여 있었다. 오래된 물방울이 흘러내리듯 천천히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엄마. 그녀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림이 가득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땐 나도 어린 엄마였지.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대문이 약하게 흔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풀리고 있었다. 새해 동안 굳어있던 한 조각의 얼음이 불빛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민서는 편지를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엄마가 간직하세요. 그날의 잘못도 오늘의 용서도 다 여기에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편지를 품에 넣었다. 그 품 안에서 종이에 구겨진 소리가 다시 한 번 났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떨어진 눈처럼 부드럽게 모든 것을 덮었다. 밤새 눈이 내렸다. 창밖은 하얗게 덮여 있었고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민서는 일찍 깨어 창가에 섰다. 유리창 위로 김이 서렸고 그 위에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린 하트 모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작은 흔적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리게 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나무 마루가 삐걱거렸지만 그 리듬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편지를 본 이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짓고 아이들과 짧게 웃고 다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 문을 열며 말했다. 같이 나가자. 민서는 놀라 눈을 들었다. 어디요? 그날 네가 떠났던 길, 거기까지. 네가 떠났던. 민서는 잠시 숨을 삼켰다. 새해 전 눈이 내리던 그날이었다. 흰 눈 위로 눈물이 떨어지던 길.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묘하게 쿡 찔렸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코트를 걸쳤다. 집 앞 골목에는 여전히 오래된 담장이 서 있었다. 담벼락을 따라 걷는 동안 발밑에 눈이 사각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잊었던 시간을 하나씩 깨우는 듯했다. 그날 내가 무릎 꿇었던 자리 기억하니? 잊은 적 없어요. 나도 그래. 시어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마을 끝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였다. 그곳이 바로 새해 전 민서가 마지막으로 돌아본 자리였다. 그때의 눈발이 다시 내리는 듯 하얀 기운이 공기 속에 번졌다. 그날 나는 네가 미웠다. 왜 그렇게 순하게 굴었는지, 왜 한마디 반항도 안 했는지.
네가 끝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게 마치 내 죄를 비춰주는 거울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발끝에 쌓인 눈 위로 자신의 숨이 닿았다. 그 따뜻한 김이 잠시 하얀 증기로 번졌다.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다. 민서의 머릿속이 순간 멈췄다. 병원이요? 네가 쫓겨난 그 다음 날 원장이 나를 찾아왔지.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모른 척 했다. 왜요? 그땐 자존심이었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 한마디면 됐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늦었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다. 눈송이가 녹으며 피부 위를 흘렀다. 그것이 눈물인지 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엄마, 그래, 이제야 엄마다운 말을 하려 한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었다. 장갑 사이로 보이는 손끝은 붉게 트여 있었다. 그날 널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이 떠나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잃은 거야. 며느리도 아들도.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다. 눈발이 더 굵어졌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하얀 가루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문 앞에서 기다렸어. 새벽까지. 그런데 새벽녘 눈 속에 발자국 하나만 남았더라. 그걸 보는데 처음으로 두려웠어. 진짜로 누군가를 잃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민서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옆으로 다가갔다. 발끝이 같은 자리에 섰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그날 엄마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침묵이 제 잘못보다 더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다. 침묵은 비겁이었지. 그게 내 죄야.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하늘은 흐릿했다. 민서는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의 장갑을 살짝 잡았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그 손끝의 온기가 분명 느껴졌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그래, 이젠 됐다. 시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방 눈에 묻혀 사라졌다. 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며느리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딸이기도 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렸다. 눈이 계속 내렸고 그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마치 새해 동안 멀어진 거리를 천천히 메우는 듯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평화가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등을 밀었고 그 바람에 민서는 오래전 잃었던 자신을 다시 찾는 기분이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저녁엔 네가 된장국을 끓여라. 민서는 웃었다. 엄마, 레시피대로요? 아니, 내 방식대로. 그 짧은 말에 눈보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저녁 무렵 하늘은 눈이 멎은 자리를 대신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부엌 안엔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다. 이번엔 민서의 손으로 끓인 국이었다. 끓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조용한 불빛 속에 국자의 은빛이 반짝였다. 아이들이 식탁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래된 집안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그 국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된장 냄새 속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다. 질책과 사랑, 후회와 용서가 뒤섞인 냄새였다. 엄마, 이제 조금 간이 맞아요? 민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시어머니는 국자를 들어 한 모금 맛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맛이네. 그게 제일 좋다. 민서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오랜 세월이 걸린 인정이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가 새해의 침묵을 모두 덮을 만큼 충분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귤을 까주었다. 작은 손들이 그 껍질을 받아들며 깔깔 웃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구나. 아이들이 잠든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았다. 그 뒤를 따라 민서도 들어갔다. 방 안에는 향초 하나가 켜져 있었다. 작은 불빛이 흔들렸고 그 빛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부드럽게 비쳤다. 엄마, 응. 그날 이후로 엄마가 저를 미워했다고 생각했어요. 미워했다. 하지만 미움보다 더 컸던 건 두려움이었어. 나도 언젠가 며느리였으니까. 시어머니 눈앞에서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그 시절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 그래서 저를 자신처럼 만든 거군요. 맞다. 그게 잘못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왔다. 그 손이 오랜 시간 무언가를 쥐고 있던 듯 굳어 있었다. 민서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손끝이 닿자 시어머니가 잠시 숨을 멈췄다.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 아직 사과도 안 했는데 엄마가 저를 다시 받아준 게 그게 사과예요. 그래도 말은 해야지. 미안하다, 민서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시어머니는 그 손등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울면 속이 비어버린다. 괜찮아요. 이제 울어도 돼요. 방 안의 공기가 천천히 따뜻해졌다. 향초의 불빛이 흔들렸고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늘 적으로 만들어. 하지만 사실 둘 다 외로운 여자들일 뿐이야. 남편은 밖으로, 자식은 제 삶으로 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서로밖에 없는데 말이다.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린 너무 늦게 배웠어요. 늦어도 괜찮다. 사람 마음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서는 그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 아파요. 너도 그래라.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이건 네가 떠나고 난 뒤 남겨둔 것들이다. 민서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털신, 병원 진료 카드, 그리고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걸 왜 가지고 계셨어요? 그날 네가 떠난 다음 날 방을 정리하다가 찾았다. 버릴 수가 없었어. 그게 내 속죄였으니까. 민서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었다. 흐릿하게 찍힌 두 점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게 윤서랑 은서네요. 그래. 그때는 몰랐지만 너는 이미 엄마였던 거야. 시어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널 용서하지 못했던 죄, 지금이라도 용서받고 싶다. 민서는 그 손을 붙잡았다. 엄마, 이제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엄마는 이미 저한테서 용서받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방 안에는 불빛이 부드럽게 퍼지고 향초의 향이 느릿하게 흘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새해 동안 얼어붙었던 손이 처음으로 온기를 품은 밤이었다. 새벽이었다. 눈이 다 녹은 마당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아침, 민서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살짝 열어보았다. 두 아이가 서로 팔을 베고 잠들어 있었다. 이불 끝이 조금 말려 있었고 햇살이 그 위로 살며시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다. 향초 대신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다. 어제와는 달리
얼굴빛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흰색 스웨터 위로 두른 얇은 스카프가 그녀의 나이를 잊게 했다. 일찍 일어났구나.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럴 줄 알았다. 나도 그래. 시어머니는 커피를 2잔 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말이 없었지만 어제와 같은 침묵이 아니었다. 그 고요함엔 평화가 있었다. 오늘은 애들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가자. 민서는 잠시 멈췄다. 가도 될까요? 네가 왜 안 되겠니? 이제는 가족인데. 그 말에 민서의 눈이 젖었다. 그토록 듣고 싶던 한마디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갈게요. 산소로 향하는 길은 오래된 오솔길이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이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윤서는 손에 들고 있던 들꽃을 살짝 흔들었고 은서는 할머니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눈 위에 길게 이어졌다. 묘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향을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여보, 우리 며느리랑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이 하늘로 닿는 듯 했다. 민서는 뒤에서 조용히 절을 했다. 눈이 살짝 녹은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시어머니는 묘비를 손끝으로 닦으며 말했다. 저 사람도 후회했을 거야. 그날 아무 말 없이 떠난 거, 마지막 인사도 못한 거, 그게 평생의 빚이었을 거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갚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웃으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눈가의 주름이 햇살 속에서 부드럽게 번졌다. 그래, 이제 됐다. 남은 건 네 인생이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네,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그게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바람이 불었다. 그런 차, 함께 가이기를 바랄 향 연기가 흩어졌다. 그 연기 사이로 하늘이 조금 더 맑아졌다. 아이들이 손에 들고 있던 꽃을 묘 앞에 올려놓았다. 2송이의 들꽃이 나란히 누웠다. 마치 윤서와 은서처럼 나란히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민서야, 네. 혹시 나중에 내가 없어져도 이 집을 지켜줄 수 있겠니? 민서는 웃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엄마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 대답에 시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 그 말 참 좋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웃으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미전 도 이롬이라.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중얼거렸다. 이제야 집 같구나. 민서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현관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 놓인 듯 길고 따뜻한 실루엣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일기를 썼다. 이 집은 이제 냄새가 달라졌다. 된장 냄새 속에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이 섞여 있다. 엄마의 숨결이 남은 부엌은 이제 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그 증거다. 새해 전 눈 내리던 새벽에 잃어버린 것들을 오늘 다시 찾았다.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나 자신도. 창밖엔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민서는 커튼을 열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괜찮아요. 그녀는 문득 카메라를 꺼냈다. 아이들이 잠든 방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칵, 플래시 없이 찍힌 사진엔 희미한 그림자와 미소가 담겼다. 그녀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다. 내일 아침엔 엄마가 끓이던 된장국을 다시 끓여야지. 바람이 살짝 스쳤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 속에서 향초가 마지막 불빛을 내뿜었다가 조용히 꺼졌다. 아무 말 없이 흐르는 그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용서의 냄새였다.